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꿀단지 PD입니다. 이곳은 마곡에 위치한 LG 사이언스 파크인데요. VP4DS 신큐에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개발자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달려가서 개발자분들을 만나볼게요. 따라오세요. 이번에 ASMR 모드를 보면 소리만 단순하게 크게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음질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있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소는 아날로그 어떤 프리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의 신호 처리 디지털로 했을 때 대비는 훨씬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폰에서 녹음할 때는 다양한 환경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하는 잡음 제거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ASMR 컨텐츠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거리 촬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원음 그대로 좀 깨끗하게 담기 위해서 오디오만을 집중하게끔 이렇게 온오프 버튼으로 좀 제공하게 되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화면을 확대해서 줌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 피사체의 소리만 이렇게 집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ASMR 소재 컨텐츠는 이 스테레오 가문이어서 왼쪽 오른쪽에 다 잡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범용적으로 오디오를 잡게끔 그렇게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ASMR 모드가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에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개발 과정에서 뭐 유튜버들하고 함께 작업을 직접 해보셨나요? 그 개발 중간 과정에 이름만 얘기하면 알 법한 유튜버 분들이랑 이렇게 좀 검토를 좀 받았었거든요. 피드백 중에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ASMR 모드로 녹음을 했을 때 PC로 꺼내서 별도로 음량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도 되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게 이제 고객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공한 피드백을 받았죠. ASMR 모드를 개발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뭔가 웃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당황스러웠던 이야기가 있나요? ASMR이라는 소리가 많은 컨텐츠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녹음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캔 콜라를 따서 기포 소리를 깨끗하게 담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한 1시간 안에 캔 콜라를 한 10개 이상 마시기도 하고, 회사 내에 치킨을 배달시켜서 합법적으로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도 하면서 배도 채우고.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저는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 VP4DS 신큐는 전면 카메라에 많은 힘을 실은 것 같거든요. 어떤 고려 요소가 있었나요? 후면 카메라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좀 더 좋은 전면 카메라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V50S ThinQ 같은 경우는 3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카페나 어두운 데서 찍어 보니까 작은 모바일 화면으로는 못 느꼈는데 PC에 옮겨서 크게 보니까 그 선명도나 세세한 표현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면 카메라에 정말 많은 힘을 썼다는 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VP4DS 신큐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고려 요소 때문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광각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실내에 조금만 조도가 어두워지면 디지털 줌이 더 유효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 복원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기존보다 좋은 디지털 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VP4DS 신큐의 듀얼 스크린을 보면 듀얼 스크린도 메인 디스플레이도 FHD 플러스 정도가 동일하게 들어갔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QHD 플러스라는 옵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듀얼 스크린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서요. 메인과 서브 디스플레이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즐기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둘 다 FHD 플러스를 적용했고요. 400ppi를 가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고화질의 콘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방울 로치 디자인까지 완전히 똑같아졌는데 그렇게 꼭 디자인적으로 물방울 로치를 듀얼 스크린까지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완벽한 일체감을 우선 추구를 했고요. 노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해도 단말과 이렇게 나란히 폈었을 때 디자인적인 일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일한 룩을 구현을 하는 게 가장 좀 예쁘고 완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VP40S 신규의 연결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 기존에는 이제 포코핀으로 연결을 네, 했고 이번에는 USB-C 타입에 연결을 했는데 C 타입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가 통신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모 전류 측면에서도 개선이 좀 많이 됐고요. 표면의 두께도 한 반 정도로 되게 슬림하게 줄였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확장 모드나 멀티페이지, 나만의 게임 페이지 등등등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의 VP40 신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저희가 확장 모드나 아니면 나만의 게임 패드 같은 거는 이미 V50 신규에 적용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웨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마켓에서 다운을 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고객들에게 유용하다라는 기능은 계속해서 이제 추가 업그레이드 진행할 예정입니다. LG VP40S 신규의 개발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